예전만 해도 저는 생강을 그냥 감기 기운 있을 때 넣어 마시는 따뜻한 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중년 이후에 순환 저하와 면역 약화 문제를 연구하며 현장에서 사람들의 몸 상태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생강을 매일 드시면서도 오히려 속이 더 쓰려지고 밤잠을 설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점이에요. 어떤 분은 진하게 우린 생강차를 공복에 드시다가 위염이 악화되었고, 또 다른 분은 밤늦게 생강차를 마시면서 왜 자꾸 잠이 안 오나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분들이 생강 사용법만 조금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신다는 거였어요. 한 분은 생강차 마시는 시간을 밤에서 저녁 식후로만 옮겼는데 깊은 잠을 되찾으셨고, 다른 분은 농도만 절반으로 줄였는데 그토록 힘들어했던 소화 불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생강인데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유,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용법의 차이였습니다. 대부분 생강을 무작정 진하게 우려서 언제든 마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생강은 성질이 매우 따뜻해서 체질과 시간과 농도를 잘못 맞추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위 점막도 예전만 못하고 혈압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생강을 잘못 드시면 속쓰림과 상열감, 심지어 가슴 두근거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생강 때문에 병원을 가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년 넘게 몸의 변화를 관찰하며 정리해온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생강 사용법을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생강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으시거나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까운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74세 김정호님은 늘 손발이 차고 식후에는 소화가 더부룩해서 하루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을 드신 후에는 배가 답답해서 소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렀을 때 생강차를 드신다고 하셔서 잠깐 맛을 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강을 엄지손가락만큼 큼직하게 썰어서 물 한 컵에 팔팔 끓여서 우려낸 차였는데 너무 진하고 쓰고 매워서 저도 한 모금 마시고 바로 혀끝이 얼얼해질 정도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강이 성질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고 특히 밤 9시 넘어서 드시면 잠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단순히 농도를 절반 정도로 낮춰서 우려내시고 밤늦게 마시던 차 한 잔을 저녁 식사 직후로만 옮겨 보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김정호 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요즘은 배가 훨씬 편안하고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운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68세 이순자님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신데 어느 날부터 생강을 직접 갈아서 꿀에 재워두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생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농도가 강했고 공복에 바로 드시니까 이벽에 자극이 온 거였어요. 게다가 아침부터 생강의 뜨거운 성질이 몸에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상기되고 혈압도 불안정해진 거죠. 이순자님께는 생강 농도를 3분의 1로 줄이고 아침 식사를 가볍게 드신 후 30분 뒤에 드시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차이인데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강은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재료이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독이 되고 제대로 알면 약이 된다는 사실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을 때처럼 무작정 진하게 드셔서는 안 되고 자신의 체질과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생강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건강한 효과만 누리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체질에 맞는 생강 농도와 시간대를 찾는 방법, 그리고 생강으로 인한 속쓰림이나 상열감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약이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을 약처럼 쓰기 위해서는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은 생강의 모든 좋은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묵은 생강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강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묵은 생강은 향과 활성 성분이 훨씬 안정적이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새 생강보다 훨씬 크거든요. 한국생활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묵은 생강의 진저올과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 함량이 초기 생강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박영수 님께서 처음에는 싹이 난 생강을 계속 사용하셨는데 복부 더부룩함과 가스가 자꾸 차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묵은 생강으로 바꾼 뒤로는 이런 증상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강을 고르실 때는 손으로 쥐어봐서 단단하고 잔주름이 없으며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세요. 특히 싹이 나기 시작한 생강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겉이 말랑하거나 수분이 많아 보이는 생강은 발효 위험이 높아서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세척과 손질입니다. 생강은 다른 뿌리 채소와 달리 홈이 매우 깊어서 흙과 세균이 남기 쉽기 때문에 세척이 정말 중요해요. 식품안전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따뜻한 물과 굵은 소금을 이용한 세척이 표면 오염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72세 장미자님은 평소 칼로 억지로 껍질을 벗기시다가 손을 다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려드린 면장갑 문지르기 방법을 사용한 후로는 간단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고 계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굵은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생강을 10분 정도 담궈 두세요. 그 다음 손가락이나 면장갑으로 문지르면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깊은 틈새는 작은 티스푼으로 가볍게 긁어내면 되고요. 다만 껍질을 너무 깊게 제거하면 바로 아래 있는 영양층까지 손실되니까 적당히 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건조와 보관 방법입니다. 생강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금세 곰팡이가 생기고 특유의 향도 사라져 버려요. 식품저장학회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자연 건조를 거친 후 밀폐 보관하는 것이 생강의 활성 향유 성분 변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오광수 님께서 처음에는 생강을 깨끗이 씻은 후 바로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셨는데 3일 만에 곰팡이가 피어서 모두 버리셔야 했어요. 그런데 3시간 자연 건조를 거친 후 보관하니까 한 달 이상도 싱싱하게 유지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깨끗한 행주 위에 생강을 겹치지 않게 펼쳐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3시간 정도 말려주세요. 그 다음 유리병에 밀폐해서 보관하면 되는데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실리카겔 같은 건조제를 함께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단, 직사광선은 생강의 유효 성분을 파괴하니까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무설탕 생강 시럽 활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백설탕에 재워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백설탕은 우리 나이에는 혈당 부담이 크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활용하면 체질 부담을 줄이면서 생강의 효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꿀의 항산화 성분과 완충 효과가 생강의 자극성을 중화시키면서도 유효 성분 흡수를 돕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5세 홍영자님은 처음에 백설탕 절임을 드시다가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고생하셨는데 꿀 시럽으로 바꾼 후로는 완전히 호전되셨어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생강 300g에 레몬 3개와 꿀 500g을 섞거나 아니면 생강 300g에 양파 300g과 올리고당 600g을 섞어서 만들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뜨거운 상태에서 꿀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꿀의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반드시 식힌 다음에 넣으셔야 해요. 5번째는 시간에 맞춰 생강차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성질이 매우 따뜻하기 때문에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 생체리듬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체온 변화와 순환 반응이 특정 시간대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66세 김정수님은 밤 10시가 넘어서 진한 생강차를 마시시다가 상열감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런데 같은 농도의 생강차를 저녁 식후로 옮기신 후로는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소화와 순환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크고 식후에는 더부룩함을 완화시키는 데 좋아요. 저녁에는 적당량을 드시면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늦은 시간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6번째는 체질별 주의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맞는 건 아니에요. 대사의학회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개인의 체질과 대사 속도 차이가 생강 성분에 대한 반응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59세 최정호님은 공복에 생강차를 드시다가 심한 속쓰림을 겪으셨는데 식사 후로 시간을 옮기니까 완전히 편해지셨어요. 체질별로 정리해드리면 평소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강을 묽게 타서 이른 시간에 드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무설탕 레시피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과도한 농도는 오히려 상열감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생강의 기본 사용법을 알았으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강으로 삶 전체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컨디션을 올리는 생강 활용법부터 시작해보죠. 아침에 체온을 살짝 올려주면 하루 종일 에너지 유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복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벼운 음식을 드신 후에 섭취하셔야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묽게 우린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몸을 서서히 깨워주는 거예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드세요. 2번째는 식후 속편한 루틴입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장운동을 자연스럽게 돕고 가스 발생을 줄여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진하게 마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식사를 마신 후 20분 정도 지난 다음 미지근한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 입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맞춰서 드세요. 3번째는 저녁 숙면 유도 루틴이에요. 잠들기 전에 체온이 안정되면 수면 중 호흡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져요. 다만 평소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저녁 대신 오후 시간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에 연한 생강차를 소량만 드시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절대 진하게 드시면 안 되고 한두 모금 정도면 충분해요. 4번째는 관절과 손발 냉증 관리 방법입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말단 혈액순환 개선에 정말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오히려 열감만 증가하고 실제 순환 개선에는 도움이 안 돼요. 손발이 특히 차가운 날에는 저녁에 연한 생강차와 함께 간단한 온찜질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뜨거운 수건을 손목이나 발목에 5분 정도 올려두면서 생강차를 조금씩 드시는 거죠. 5번째는 체중과 붓기 관리입니다. 생강이 가벼운 순환 개선을 도와서 체내 수분 정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짠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오전에 가벼운 산책을 하기 전에 묽은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 효과도 높아지고 자연스러운 순환도 개선돼요. 여섯 번째는 감기 전조 신호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몸살이 오기 전 단계에서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 때 생강을 적절히 활용하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열이 높은 상태라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몸이 쌀쌀하고 으스스할 때 꿀 생강차를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잔 정도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안정된 기분 조절 루틴입니다. 따뜻한 차는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늦은 밤에 과다 섭취하면 반대로 신경을 깨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낮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은 순간이 있다면 생강차를 소량만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차분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생강은 몸에 무조건 좋은 만능 재료가 아니며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부담이 되거나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을 때처럼 무작정 진하게 우려서 아무 때나 마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강을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속쓰림과 위염 악화, 상열감으로 인한 불면증, 혈압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심지어 피로감 증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생강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들을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같은 생강인데 사용법만 바뀌어도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오늘의 첫 번째 제안은 이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신 후 30분이 지나면 생강 시럽 한 숟가락을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희석해서 한 잔만 마셔보세요. 단 하루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제안은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평소 열이 많으신지, 추위를 많이 타시는지, 위가 약하신지, 강한 편인지를 먼저 알아야 생강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체질별 사용법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농도와 시간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제안은 절대 과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세요. 생강은 꾸준히 조금씩 드실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 외에도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또 다른 건강 비밀들을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을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면 정말 아까운 내용들이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생강 사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하시거나 당장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생강으로 고생한 경험이나 좋은 효과를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